자, 우리가 독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개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독서 지문이 해겔 지문입니다. 변증법 지문인데,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철학 지문에서 가나 지문이 나왔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항상, 자, 가나 지문이 나올 때는 공통 언급이 되지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키워드가 이 지문에서는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그쵸? 예술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는요, 변증법을 긍정하고 있는 지문이고요. 이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미학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변증법을 긍정했는데, 이 변증법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반합, 정반합으로 구성된 논리 전개의 순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에 해당하는 것은 정, 반정립에 해당하는 것은 반, 종합에 해당하는 것은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냐면, 결국은 이러한 변증법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조화되는 것이다. 조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키워드는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고, 또 이 말은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반합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남겼으면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후 부분에서 이 이제 변증법 긍정에 대한 부분이 미학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생각이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에 나온 부분이랑 뒤에 나온 부분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셨어야 하고, 혹시나 다른 점 혹은 새로운 점이 나오면 그거에 주목하시라고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하셨겠죠? 자, 어쨌든 미학에서는 이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정신이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분석을 했으면 잘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별다른 것은 없었고, 일단 이제 차이점이자 새로운 내용으로 미학 부분에서는 예술, 종교, 철학을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제 강조를 하느냐? 제가 강조를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떤 부사어나 이런 게 쓰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강조를 한다는 거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느냐? 일단 예술, 종교, 철학, 예종철은 내용은 동일하다. 내용은 동일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은 다르다. 형식은 다르다. 자,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냥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대놓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다르다라는 거를 반드시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 보는 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말로, 본인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자, 예술이라는 거는 직관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짓고 있고, 또 종교라는 거는 표상이라는 말로 연결을 짓고 있고요. 또 철학이라는 말은 사유라는 말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표상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토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상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 예술, 직관, 그러니까 종교, 표상, 얘네들은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완성 단계는 아닌 거예요. 제일 완성 단계는 뭐냐? 철학인 것이죠. 철학. 철학은 뭐냐? 사유예요. 사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본인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정립하는 단계가 제일 최상의 단계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낯선 개념을 가지고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상에서 아, 레벨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형식 차이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인과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두셨어야 합니다. 뭐 늘상 연습했던 거니까 뭐 그닥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은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뭐냐면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인식 그 자체라는 것을 체크를 해두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모의고사 낸 거, 제가 만들어 드린 모의고사 문제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선택지를 내는 경우가 많았었죠. 연습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속어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4번하고 5번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6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술이 중심 키워드가 됐다라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쉽게 1번이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3번이랑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정답을 1번으로 가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통 언급이 되지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인식 그 자체다. 대상이 아니고 인식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파놨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요. 직관표상 사유 역시 나왔죠.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사실 다른 거는 다 이제 개념에 부합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를 직관이라고 연결 지었기 때문에 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봤죠? 사과하고 오렌지가 있고 점 연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뭡니까?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결과는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이런 사유는 계속 해야 하니까 제가 이런 것들 좀 짚어 드리는 겁니다. 자, 나지문은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잠시만요.